여러분, 스톤헨지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고대 유적은 영국에 위치하며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사람들은 스톤헨지가 천문학적 관측소로 사용되었고 고대 의식의 장소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의 동지가 이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약 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처럼 거대한 돌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운반했는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일부 학자들은 고대 사람들의 뛰어난 기술과 조직력을 인정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돌을 이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스톤헨지가 단순한 천문학적 관측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이 고대 의식과 제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신앙과 문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스톤헨지를 둘러싼 많은 신화와 전설은 여전히 이 유적의 진정한 목적을 감추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언제쯤 풀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중국의 고대 황제와 관련된 저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특히 진시황의 무덤은 수많은 전설과 저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의 무덤을 발굴한 탐사대는 기이한 사고와 불행한 사건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무덤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진시황릉은 중국 산시성 시안에 위치한 거대한 무덤으로 1974년에 발견된 병마용갱으로 유명합니다. 이 무덤은 진시황이 사후 세계에서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은으로 만든 강과 바다, 그리고 천문학적 지식을 반영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 무덤을 발굴한 많은 고고학자와 탐사대원들이 기이한 사고를 겪으면서 무덤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불행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주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언제쯤이면 그 진실이 드러날까요? 진시황의 무덤은 여전히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으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하와이에 잃어버린 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설에 따르면 이 섬은 로스트 패러다이스로 불리며 수세기 전 사라졌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이 섬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오며 그곳에서 신비한 생명체들이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섬은 하와이 신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신과 전설적인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섬은 실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질학적 증거와 고대 지도에서 발견된 흔적들은 이 섬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하와이의 여러 섬들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되었고 이 과정에서 로스트 패러다이스가 사라졌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학자들은 이 섬이 해양의 힘에 의해 가라앉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소멸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이 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여전히 미비하며 원주민 전통 속의 이야기는 이 섬의 신비로움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이 섬을 찾기 위해 수많은 탐사를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잃어버린 섬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숨겨진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어떤 것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인류의 첫 번째 전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기원전 3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생한 이 전쟁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대 문명 간의 갈등은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싸움으로 인류의 전쟁, 역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인류 최초의 문명 중 하나인 수메르 문명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전쟁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자원과 권력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우르크와 라가시 같은 도시국가들 간의 전쟁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전쟁을 통해 도시국가들은 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결과로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사회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많은 희생을 낳았고 인류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전쟁의 아픈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아틀란티스의 전설을 알고 계신가요? 이 잃어버린 대륙은 플라톤의 저서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많은 이들이 그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고도로 발전한 문명으로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아틀란티스를 언급하며 이 문명이 약 9000년 전에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틀란티스는 대서양 어딘가에 위치한 거대한 섬으로 풍부한 자원과 고도의 기술을 자랑하는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지진과 홍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자들은 아틀란티스의 위치와 문명의 흔적을 찾기 위해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틀란티스가 산토리니 섬의 화산 폭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이들은 사하라 사막의 리샤트 구조가 아틀란티스의 흔적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틀란티스의 비밀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으며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로아누크 식민지의 미스터리를 들어보셨나요?
1587년 영국에서 온 117명의 식민지가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식민지의 주도였던 존 화이트가 돌아왔을 때 그곳은 황량한 상태였고 주민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존 화이트는 식민지의 주민들을 찾기 위해 돌아왔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단 2개의 단서뿐이었습니다. 바로 크로아탄이라는 단어와 시아로라는 글자가 새겨진 나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단서들이 주민들이 인근의 크로아탄 섬으로 이동했음을 암시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섬에서도 주민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로아노크 식민지의 주민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원주민과의 갈등, 식량 부족, 혹은 자연재해가 원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더욱 기이한 사실은 후에 발견된 여러 유물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했던 흔적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운명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실종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많은 이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 주민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19세기 미국에서 에드워드 모건이라는 소년이 실종된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1856년 6세의 에드워드는 가족과 함께 놀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의 실종은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의 가족은 그를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지역신문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실종 소식이 실리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다양한 목격담과 추측이 난무했지만 에드워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실종을 두고 여러 이론을 제기했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그가 악당에게 납치되었다고 믿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재해에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에드워드가 어디로 간 것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실종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으며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슬픈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멘틴의 저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이집트의 고대 유물 중 일부는 저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멘틴의 유물은 소유자에게 불행을 가져온다고 전해집니다. 1922년 투탕카멘의 무덤 발견 이후 이 유물을 소유한 사람들은 기이한 사고와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탕카멘의 발굴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로 인해 투탕카멘의 저주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신비로운 전설이 이 유물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아멘틴의 유물은 고대 이집트의 신비로움을 담고 있으며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이를 조사하며 고대 이집트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저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이러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고대 문명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여러분,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알고 계신가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이상한 생명체에 대한 목격담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특히 로키 산맥 지역에서는 UFO와 괴생명체에 대한 목격담이 많은 이들이 이곳을 탐험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의 로키 산맥은 그 아름다운 경치만큼이나 많은 미스터리를 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고 그들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UFO와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목격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부 탐험가들은 밤하늘에 떠다니는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증언하며 어떤 이들은 숲속에서 정체불명의 생명체를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그 진실이 드러날까요? 콜로라도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켄터키의 괴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미시시피 강 근처에서 목격된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목격담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괴물은 강의 수면 아래에서 모습을 드러낸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체가 고대의 전설과 연관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 괴물이 고대 잉카 문명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은 외계 생명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목격자들은 이 괴물이 길이가 10m에 달하며 강의 흐름을 가르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목격담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와 흥미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괴물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이러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보세요.